어제 야근하고 오늘 아침엔 또 헬스장 가서 빡세게 운동까지 하고 진짜 피곤하시죠? 이럴 때 몸이라도 챙겨야지 하면서 습관처럼 영양제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 챙겨 먹는데 내 몸은 완전 철옹성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몸, 특히 간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의사로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 효과 높이려고 먹었던 그 영양제 때문에 멀쩡하던 20대, 30대 청년이 갑자기 황달로 응급실에 오고 간 수치가 폭등해서 입원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이건 절대 먹지 말자고 경고하는 최악의 영양제 5가지를요.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복합제입니다.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챙겨 먹는 분들 많죠. 특히 비타민 B군, D군 같은 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더 흔하게 복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량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돼간 손상이나 신장 결석, 심지어 출혈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비타민은 필요할 때만 약이 되고 넘치면 독이 됩니다. 요즘은 과용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알약 형태의 칼슘은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중 칼슘 농도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닌 엉뚱한 곳 혈관, 심장,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멸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 천천히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천연이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홍삼과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면역력 높인다고, 치매 예방된다고 많이들 복용하시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혈압과 심박수,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약과 병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심하면 뇌출혈이나 응급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천연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근육 유지하겠다고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기고 그걸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해요.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장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탈이 납니다. 두부, 계란, 생선 등 자연식으로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마지막 5번째는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으로 모든 영양을 채운다는 문구, 매력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영양제를 20대, 70대가 함께 먹는 건 말이 안 되죠. 성분 간 상호작용도 문제입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간에 부담을 주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성분을 비싸게 사서 몸에 무리만 주는 셈이죠. 결국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조제, 과한 약, 자극적인 습관을 줄이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진짜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신선한 채소, 햇살 아래의 산책, 따뜻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조용히 회복할 줄 압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줄지어 선 영양제들이 있다면 오늘만이라도 절반을 빼보세요. 놀랍도록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야근하고 오늘은 또 아침부터 운동까지 하셨죠?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영양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이 영양제들 과연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걸까? 혹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그 알약 하나가 간이나 신장을 조용히 아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단순히 이거 먹지 마세요 수준이 아니라 의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경고하는지, 어떤 원리로 내 몸을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고용량 비타민, 특히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과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A, D, E, K처럼 지용성인 비타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몸에 축적되기 쉽고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간을 자극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과하게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심하면 부정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멀쩡하던 청년이 비타민 D 메가도스를 복용하다 황달로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챙겨 먹지만 식품이 아닌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면 혈중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이때 몸은 당황합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이나 신장에 침착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결석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칼슘은 철분,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죠. 결국 뼈를 지키려다 심장과 신장을 희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오메가-3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광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메가-3 역시 용량이 문제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오메가-3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오메가-3 제품은 정제 과정이 불완전해 산패된 지방이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좋은 지방산이 몸속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 꼭 짚어야 할 건 보충제와 약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이 영양제를 별 생각 없이 추가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와 비타민 E, 오메가-3을 같이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종합영양제처럼 여러 성분이 한 번에 들어있는 경우 성분 간의 흡수 방해, 간 대사 부담, 신장 과부하 등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 몸 상태에 맞는 보충인가? 를 따지지 않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혹은 피곤하니까 심리적 안정을 위해 먹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필요 없는 성분일 수 있고 이미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진짜 건강은요,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춰 생활 습관과 식단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검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비타민 D,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유산균을 챙겨 먹는 건 내 몸을 위한 루틴이 아니라 내 몸을 괴롭히는 루틴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당신의 서랍이나 냉장고에 영양제가 잔뜩 들어있다면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그중 절반을 멈춰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성분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짜 부족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정해서 복용하는 것. 그게 영양제를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과한지를 이미 신호로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